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포츠 세계에서 벌어진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지난 4강전에서 벌어진 한국과 요르단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경기는 전술적 면에서의 완벽한 격차를 드러내며 한국팀에게 아픈 패배를 선사했습니다. 특히 몇몇 스타 플레이어들의 활약에만 의존하며 어렵사리 4강에 올랐던 한국팀은 이번 패배로 인해 마치 좀비 축구처럼 무너져 내렸죠. 한국 대표팀은 역대 전적에서 요르단을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적이 없었기에 이번 패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더욱이 극심한 부진을 보인 박경우, 조규성 선수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어 팬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져만 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장 손흥민이 경기 후 클린스만 감독의 인사를 무시하고 경기장을 떠나며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이스 이강인도 이에 동참하며 팀 내부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죠. 이에 대한 국내 매체들의 보도와 팬들의 반응은 실로 뜨거운데 클린스만 감독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 더해져 여론의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7월에 카타르 도하 아흐메드 비알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은 한국 대표팀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한국은 0대2로 패하며 결승 진출의 꿈이 좌절되었죠. 더욱이 상대적으로 약체로 평가받던 팀에게 177개의 슈팅을 허용하고 단 8개의 슈팅만을 시도하는 등의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유효 슈팅조차 하나 만들어내지 못한 채 경기를 마친 것은 한국 대표팀에게 큰 굴욕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공격수 손흥민과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 중인 황희찬,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기회 창출 부문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이강인까지 화려한 라인업에도 불구하고 팀의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미드필더 박영호와 황인범의 경기 조율 실패는 물론 공격수 조성의 과장된 플레이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축구 팬들은 국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실망감을 표현하며 특히 조규성의 플레이와 관련하여 할리우드 액션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국가대표에서는 다시 보고 싶지 않다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팬들은 선수들의 부진한 모습뿐만 아니라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과 선택에 대해서도 질타했습니다. 이강인의 활용 방식에 대한 논란은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것이 패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팬들의 실망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요르단에게 두 번째 골을 허용한 순간 황인범 선수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왜 클린스만 감독이 그를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포지션에 배치하고 그 결정을 끝까지 고집했는지였죠. 이러한 전술적 오류가 경기에 미친 악영향은 명백해 보였고 선수들을 활용한 감독의 전략에 대한 비판이 폭발했습니다. 이 분위기는 국내 팬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축구 매체들도 한국 대표팀의 경기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특히 디 애틀레틱 같은 매체는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주목하며 이번 패배를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프리미어 리그 스타 2명이 중동의 변방 국가에 패배하며 고개를 숙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한국 대표팀의 경기는 패스의 날카로움, 유효 슈팅의 부재 등 모든 것이 무전술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고 전방에서 볼을 다루는 것조차 어려워 보였습니다. 특히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 시즌 울버햄튼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하며 커리어 하이를 기록한 황희찬을 좌측 윙어로 그리고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손흥민을 우측 윙어로 배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후방 미드필더로 나선 박영호와 황인범도 마치 자신의 포지션에 맞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경기를 풀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전술적 배치가 요르단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면서 경기는 한국 대표팀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요르단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전술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요르단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동선과 세부 전술로 중원에서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술적인 면에서 확실한 포인트가 부재했으며 클린스만 감독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경기 운영은 사실상 전술이 없는 것에 가까웠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러한 경기 운영은 결국 한국축구협회가 선택한 클린스만 감독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낳았습니다. 더욱이 경기 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축구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경기가 끝난 후 클린스만 감독과의 인사를 건너뛰고 바로 경기장을 떠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평소 경기 후 상대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나누던 손흥민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깊은 실망감과 회의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국가대표팀의 주장으로서의 명예와 책임감을 늘 겸허히 받아들여왔지만 이번 경기와 그 결과에 대한 실망감은 그가 느끼는 부담감과 국가대표팀에 대한 애정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손흥민이 국가대표팀에서의 활약 대신 프리미어 리그에서 개인 기록을 경신할 수 있는 기회를 택하지 않고 대표팀을 선택한 것에 대한 무게감을 더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꿈꾸던 우승의 깃발을 휘날리기를 바랐던 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뜻밖의 인터뷰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평소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었던 그가 경기 후 처음으로 대표팀의 미래에 대해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내가 앞으로 대표팀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바쳤고 정말로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힘들다.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며 클린스만 감독과의 불화를 암시하는 듯한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발언에 대표팀의 다른 에이스 이강인 역시 완전히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강인은 우리 모두가 채찍질을 받아 마땅하다. 비판을 받아야 한다면 그 첫 대상은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필요하다면 모든 면에서 발전하고 변화해야 한다. 만약 대표팀에서 제외된다 해도 그 책임을 지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두 선수의 발언은 한국 축구 대표팀 내부에서 직면한 문제와 도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팀과 개인 선수들의 발전을 위한 변화와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들의 솔직한 고백은 대표팀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불러일으키며 한국 축구계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화려한 스쿼드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경기 결과를 낳은 클린스만 감독의 사임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대회 소감에서 향후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 대한 계획을 언급했을 때 국내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클린스만이 사임하지 않으면 직접 축구협회에 항의하겠다. 축구협회는 정신을 차리고 클린스만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 등등의 비판이 쏟아지며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클린스만 감독이 과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유리한 말로만 문제를 회피하려 할까요? 아니면 결국 감독직에서 물러나면서 손흥민과 이강인을 비롯한 대표팀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한국 축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